얼마 전에 제가 북한의 장성택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친중파 중에 친중파인 장성택을 사용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을 싹 다 모아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 김정은 유고시를 대비한 북한 망명 정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방송을 해드렸죠. 사실상 장성택 라인, 장성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돈주들의 신뢰, 신용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 아니겠습니까? 장성택 처형의 본질은 물론 유일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김정일의 통치자금 또 친중파들의 통치자금을 장성택이가 다 관리한 것도 방송에 드렸죠. 사실상 김정은이가 장성택이가 착폭을 하고 있는, 장성택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화교자본, 통치자금을 본인에게 줘야 하는데 장성택이가 안 주니까 이에 열받아서 장성택이를 처형했다라고 방송을 했죠. 자, 장성택이를 처형을 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의 유고를 시나리오화한 이후 이 중국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도망을 쳤던 장성택의 통치 자금을 관리했던 친중국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로 북한 망명 정부를 세워 주었었지요. 사실상 2013년, 14년, 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죠. 장성택 라인들로 왜 북한 망명 정부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해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북부전구. 이 북부전구는 동북 삼성에 있지요. 이 최대의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백두산 뒤에서 매해마다 북한 평양의 아랫지역, 해주지역, 또 강원도, 원산 지역을 타고 왔는 육해 공군 훈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부전구에는 해군도 있습니다. 해군. 그래서 육해 공군 이 연합 훈련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사시에 북한을 타고 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류 국장님의 워딩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가 자강도, 낭림 쪽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갔으며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자강도, 낭림에 있는 것, 또 그 낭림 쪽, 자강도 쪽에 북한 최고의 핵 기지들과 미사일 기지들을 완벽하게 거기에 다 이전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이일우 국장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그 지역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김정은이가 최고사령부와 핵시설, 핵미사일을 옮겼다. 고로 김정은이는 중국의 A2AD, 이 접근 거부,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중국의 이 도발 의지에 김정은이가 핵 사냥개가 됐다. 김정은이가 순항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을 한 이후에 미군의 항공모함에 날려보내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킨 다음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자, 그럼 중국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양, 북한 지역에 핵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도망갔다가 이후에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북한에 입성하는 것이 시나리오다 라고 강조했죠. 또한 이미 김일성도 1945년 8월 15일 소련군과 함께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훈련, 또 북한 침투,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소상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의 핵 사냥개로 돌변한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저의 내부 소식통이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어떤 충격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베이징에 김정은의 국방성 핵심 실세들이 왜 왔겠나라고 지금 중국과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정성산 선생의 론평 요청에 우선 사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김정은과 또 시진핑의 충격 거래는 베이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날로 강화가 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베이징에는 김정은이가 파견한 인민무력성, 그러니까 북한 국방부죠. 인민무력성 작전 성원들, 고위 간부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습니다. 북한 인민무력성 고위 작전 성원들, 가로 열고 최소한 상장 이상, 그러니까 별 3개 이상, 상장 이상들이 베이징에서 목격됐고, 또 중국인민해방군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 이 조직원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미 부탁을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구체적인 소식이 오겠지만, 왜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김정은에게 답장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김정은이가 3년 동안 꽁꽁 다담했던 북중 국경 열겠다고 했지요. 이미 이 열차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 인민무력성의 고급 장령들, 상장 이상, 별 3알 이상 단 고급 장군들이 어떻게 이 베이징에 나타났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무엇인가 작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 여기서 정성산 선생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최신형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중국인민해방군과 나아가 북한군 공동훈련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북한 공군 비행장들 유심히 봐야 합니다. 북한 공군기에 대해 왜 유심히 봐야 하느냐? 북한은 지금 몇 년새, 가로 열고 2년에서 2.5년, 2년에서 3년 새에 북한의 몇몇 비행장
확장했지요. 머지않아 북한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연합 훈련을 할 것이며 중국 무기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려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충격적인 거래입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김정은이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별 3알짜리 장군들이 베이징으로 왔겠습니까? 얘네들이 벌써 일주일에서 많게는 8일 사이 목격이 되는 거로 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많은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를 주는가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저는 좀 유추를 하고 제가 좀 알고 어느 정도 저는 이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WTR 이 북부 전구에 이 정찰 사단이 있습니다. 그 정찰 사단 정찰 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퇴역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한 그 소식통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윤석열 시대에 김정은 멸공을 시키고 이 통일의 그 원대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도 매우 예의주시해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다닥 뛰어간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언론들이 속속이 타전하고 있지요. 일본 언론들과 외신들도, 특히나 미국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다닥 뛰어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 또한 미국 언론들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G8, 주요 국가 7개 국가가 아니라 주요 국가 8개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친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굴욕적인 친중 정책으로 문재인의 5년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찾아볼래야 찾아봐도 외교적 성과가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한미일 동맹뿐이 아니라 이번에 호주와 인도, 나아가 나토까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진짜 제대로 이 외교적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리고 있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는 영상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KTV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워 열심히 뛰었다. 또 다른 이 유튜버들은 바이든 대통령 호다닥 윤석열 대통령에게 라는 비하인드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세션이 열리기 전 누군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후 다른 정상들을 지나쳐 반대편에 있는 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으며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서 들여다보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다닥 뛰어가 만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포옹을 한 이후에 화기애애한 귓속말을 했으며 윤 대통령은 웃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워 호다닥 뛰어가는 그 모습에 G7 다른 정상들도 깜짝 놀란 모습이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것을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가는지 유심히 살펴봤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이 밝히는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CNN을 비롯한 여러 미국 언론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시에 아메리칸 파이 그 노래를 불러서 얼마나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습니까? 그 소식과 함께 한미 동맹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한미일 또 G7 국가들의 발표가 무엇이겠느냐. G7 국가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업조보로 참여한 다른 국가들이 한마디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G7 국가들과 기타 다른 참가국 국가들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러시아를 향한 작심 선언서를 발표했다. 자, 대통령실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단체 사진,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G7 국가는 아니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실이 밝힌 이 단체 사진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력과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에 우뚝 부상하고 있는 그 장엄한 모습을 저는 보고 있으며 문재인의 언연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이 단체 사진에서 저는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대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궁.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G7 공동성명의 핵심은 바로 북괴 김정은 핵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또한 IC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면 G7 또 기타 국가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작심 공동성명을 발표했지요. 그리고 G7 공동성명에서 분명한 것은 중국과 또 러시아도 분명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로이터와 작심 인터뷰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대만 문제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자, 사실상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 현재 군사 언론들이 핵심적으로 전략사령부의 역대급 훈련에 대해 향후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이 큰일 나게 생겼으며 김정은 때문에 중국 공산당 앞으로 이 훈련이 더 확대되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시진핑에게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며 이 밀리터리 포커스와 송저진 뉴스, 이 가디언 데일리 등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 언론들이 딱 핵심으로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슨 훈련이냐? 바로 미 전략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또 미 국무부도 참여를 하고 있는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님불 타이탄 24. 자, 군사 언론들이 강조하는 왜 역대급이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 전략사령부와 미 국무부 이 훈련 님불 타이탄 24. 자, 우선 밀리터리 포커스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 훈련이 최대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호주에서 한국 등 25개국이 참가한 이 훈련, 미국 주도의 다국적 탄도 미사일 방어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은 참가국 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25개국이 참여를 한 이번 훈련 님불 타이탄 24 훈련은 중국과 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대급의 훈련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영내 미사일 방어와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산하 통합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합동 기능 구성 요소 사령부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님불 타이탄 24 연합 훈련에 대해 이번 훈련은 국제관계를 확장하고 영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며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훈련은 미 국방부가 국무부와 함께 주관하고 있다라며 동맹국과 협력국의 국방부 및 외교부, 국제기구들은 님불 타이탄 24 훈련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밀리터리 포커스는 역대급 훈련은 참가 국가만 해도 25개 국가, 또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 여기에 외교부, 국제기구들이 왜 이런 역대급 훈련을 하겠나?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는 25개 회원국가,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 및 북미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3개의 국제기구도 참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 전략사령부는 한국과 호주, 미국 이
드러난 국가들 외에 그 25개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함구를 했다. 그러면서 25개 회원국 또한 미 국무부 참여하는 이번 미사일 통합 관련된 이 훈련을 호주에서 하는 것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 가드 역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님불 타이탄 24 이 훈련은 호주에 왜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주었는지를 잘 봐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로 역대급으로 진행하는 님불 타이탄 24 이 훈련에 호주, 한국, 또 미국, 이것은 또 공개되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바로 미국 주도하에 아시아의 새로운 나토군을 빠른 시일 안에 창설 및 그 운영의 눈이 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확장하겠다라는 것이며, 이 훈련은 이후 이지스 어쇼어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가 총괄하게 될 것이다. 자, 자, 이제, 제가 이제, 알자지라, 그러니까 이제 중동 비슷한 언론사에서 나온 이 약간 논평 비슷한 겁니다. 이 논평이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대급 님불 타이탄 24 호주발 소식. 무엇을 봐야 하냐?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일본의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을 빨리 구축하려는 그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핵을 정조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일본의 새로운 나토 동맹, 새로운 군사 동맹을 만들어 이 한반도 또 남태평양, 태평양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대, 고로 김정은 때문에 사실상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중동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님불 타이탄 24 이 훈련은 표면적인 것은 이 중국과 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한 통합하기 위한 감시적인 역할의 통합 훈련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5 이글즈, 그러니까 5개의 눈이라는 그 5 이글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 3차 세계대전이나 또 김정은 제거나 나아가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큰 그림 아니겠나라고 중동 언론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 그래서 이 중동 언론은 그러는 것에 대해 왜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중고 대형 선적들을 판매하고, 중국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에게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이제 원유도 보내주고, 오늘날의 북한의 핵은 사실상 중국에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도 이 중동 뉴스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뱀 대가리 딱 자르면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외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서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리 방송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다라며 이번에 대한민국이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열공. 자, 외신들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입한 것에 대해 공식 환영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정책들이 초지일간 한미일 동맹을 향한 그 발판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가장 빠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나토 정상회담 참석 이후에 중국을 향한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오로지 중국몽을 부르짖으며 얼마나 친중적인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폈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오로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틀려도 완전히 틀리죠. 얼마 전에도 정성산TV WTR 내부혁명 조직원들의 소식을 통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머지않아 북괴 김정은을 잡고 또한 이 한반도의 대변혁의 주인공이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대만을 거론하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날의 대만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은 사실상 북한 핵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다라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엎었죠.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러시아도 발칵 뒤집어 엎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 자, 외신들이 지금 속속이 전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의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서리 방송은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미 한일 대북 압박 공조 강화 전망, 또한 이 한국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미 국무부 한국과 협력 기대 등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을 한 것은 바로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2024년, 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진행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2년 임기인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50%가 교체되며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서 투표 참여국 192개국 중에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이 됐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부터 97년, 2013년에서 14년 임기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라며 대통령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준비했던 것이 지금에야 성과를 보고 있다라며 한국은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2015년 입후보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상화가 빛을 본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낼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 인권, 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선출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국민의힘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 국무부가 이야기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 국무부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차이로 이번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그만큼 한미일 동맹과 또한 이 동맹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나라며 미 국무부는 이번에 선출된 한국 또 일본, 미국, 한미일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동맹의 강화가 더 깊어질 것이다 라며 미 국무부는 공식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AP통신과 또 AFP통신 등 외신들도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굴욕적인 외교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우리 이 지역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 핵심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려는 이 무기의 충격적인 실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요.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저의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전해왔습니까? 베이징에 나타난 북괴 김정은의 이 총참모부 실세들의 그 본질. 사실상 전 세계는 지금 한마디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 신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는 대만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 대놓고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당시에.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자 당시에 러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푸틴 최측근이 나와서 우리는 북한에 러시아의 신형 무기를 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주려고 하는
그 전략적 무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중국 소식통은 지금 현재 시진핑이가 김정은에게 주려고 하는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중국 시진핑이가 올해 2월 달에 또 작년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아예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 최대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북부 전구를 방문을 했지요. 북부 전구, 바로 북한 위에 동북 삼성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부대 아닙니까? 당시에 시진핑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미 원조 보가 위국.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은 사실상 6.25 때 조선과 중국은 같은 시순과 같은 입술과 이와 같은 사이이다. 그러니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중국과 조선 함께 미국에 대항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계속해서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을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날의 북한의 핵은 중국 공산당과 또 러시아가 오늘의 핵을 있게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욕설을 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의 상황에서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겠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다? 북한 김정은의 핵을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가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군사적 워딩을 발표할 수도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만을 끌어들이고 또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하고 또 유럽 국가들도 한반도에 와서 나토군들이 한반도에 와서 연합훈련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그 의지,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선 저의 내부 소식통이 뭐 중국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북한 인민무력성 핵심 관계자와 또 중국 공산당의 핵심 관계자, 중국인민해방군의 핵심 관계자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제3국에 있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 얼마 전에도 이 북한 총참모부 이 실세들, 장령들, 그러니까 별 세알씩 단 장군들이 베이징에 온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자, 이번에는 왜 중국 시진핑이가 항미 원조 보가위국을 부르짖으며 김정은을 중국의 핵 사냥개로 키웠는지, 또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가 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를 주려고 하는지 중국 인민해방군 소식통과 또 북한군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소식통 발로 익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중 8구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를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소식통은 현재 동북 삼성 및 북부 전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 공군 전투기, 그것을 잘 봐야 한다라며 JH나 또 JH 폭격기나, 그러니까 중국 폭격기나 또 JK라고 했나? JK라고 있나? 어쨌든 JH-7A 중국 인민해방군 폭격기가 훈련을 하고 또 이 그렇지. 이 J16계열
이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동북 삼성이나 백두산 밑에서 훈련하는 거 알지요? J10, J11 이 계열의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머지않아 북한하고 합동훈련을 하거나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J10 그 시리즈에 대해 이미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공군이 넉 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부터 훈련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어떤 소식통은 작년도에 무려 8달 이상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와서 이 J8, J6, 7, 8 이런 전투기들 훈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려는 충격적인 무기의 실체는 J 시리즈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는 분명한 듯 합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 진입 잘 눈여겨봐야 하죠. 잔악계나 반중 친미, 한미동맹 강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윤석열 정부 내에 우리는 북괴 김정은 멸망을 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또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보위원들이 하다 탈북민 가족들에게 통사종을 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집권 12년,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얼마 전에 이 데일리 NK가 충격적인 소식을 좀 전했었죠. 데일리 NK가 전한 이 핵심 소식, 탈북민 가족의 죄 지은 가족 돈 나라에 바쳐라 노골적으로 요구. 별이별 수법 동원에 돈 뜯어내는 보위원들, 탈북민 가족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데일리 NK가 전한 이 소식의 핵심은 보위원들이 돈이 떨어지다 보니 탈북민 가족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조국을 버리고 간 건 그렇다 치는데 돈이라도 더 많이 보내라 라는 소식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국경지역 보위원들의 노골적인 상납 요구에 탈북민 가족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보위원들은 조국을 버리고 간 배신자들의 죗값을 치르라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국경연선의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별의별 방법들을 다 쓰고 있다라며 실제 지난달 말 신의주시의 한 탈북민 가족 집의 담당 보위원과 도 보위국 보위원들이 들이닥쳐 탈북한 가족에게서 한 달에 몇 번 연락이 오느냐, 돈은 얼마를 보내느냐 등의 여러 가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위원들은 탈북민들은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조국을 배반하고 갔으면 이제는 조국을 위해 살라고 하라. 조국을 위해 산다는 게 특별한 게 없다. 돈이라도 많이 보내 나라에 바치면 그게 조국을 위한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올 것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또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을 향해 당신들도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죄 지은 가족이 보내온 돈을 나라에 바쳐라 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의주군에서도 발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지난달 말 위주군에 사는 한 탈북민 가족을 찾아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에 배신자가 있는 당신들은 왜 죗값을 치를 생각조차 안 하느냐라며 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가겠으니 알아서 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사실상 탈북한 가족들이 보내온 돈을 나라에 바치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이에 탈북민 가족들은 오지 추방 등 여러 가지로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 당장 쌀을 사 먹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긁어 모아 보위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보위원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뺏어내기 위해 온갖 수법을 다 쓰고 있다면서 밀수가 돼야 보위원들도 돈벌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건더기가 없으니 탈북민 가족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은 돈 받은 것을 단속해 처벌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탈북한 가족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돈을 바치라고 하니 보위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보위원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탈북민 가족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내부 WTR 소식통들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보위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에게 통사종을 하고 있는 것, 김정은 집권 12년 이런 현상은 처음. 왜냐하면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 불과 1년 반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이가 직접 나서 탈북민들을 대놓고 씹어대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12년, 이제 심각한 외환난과 심각한 식량난,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돈 나올 때라고는 탈북민 가족들을 밖에 없으니 지금 북한 보위원들이 이렇게 탈북민 가족들에게 통사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 해외에 나가 있는 외화벌이 일꾼들도 북한으로 돈을 들여보내기 매우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 김정은 집권 12년 이런 현상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겠나? 그만큼 김정은의 시간은 최악의 시간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산 TV 선생, 정성산 감독 선생, 탈북민들에게 말하라요. 탈북민들 북한에 돈 보낼 때 조심하라고 강조하라요. 탈북민들 북한에 돈 보낼 때 이제는 좀 브로커들도 바꾸고 돈 보낼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라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탈북민들이 통일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라요. 잊지 말라요. 이 한국에 있는 3만 5천 명 탈북민 중에 얼마나 많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 지하 경제의 약 30% 이상은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심하라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그 대업에 함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계속 성원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